그날 아침 저는 쓰러진 남편을 그냥 두고 떠났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매일 밤 환청이 들렸습니다. 미정아, 왜 날 두고 갔어? 5년 후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 씨 살아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요양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휠체어에 앉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왔구나. 원망 대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남편 한도연은 올해로 68살입니다. 은퇴한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죠. 요즘 도연은 손주 사진을 들여다보며 하루하루를 조용히 보내고 있습니다. 큰 욕심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게 도연의 노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점심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보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부인 서미정은 동네에서 고운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네고 이웃들과도 부드럽게 지냈죠. 동네 어르신들은 미정을 보면 참 마음씨 곱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속내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정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불만들이 켜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였죠. 낡은 주택들이 줄지어 선 이 동네는 곧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이사를 가고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철거 예정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어떤 집들은 이미 문을 닫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연과 미정이 사는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이 집도 곧 헐릴 예정이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에서는 보상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도연은 늘 걱정이 앞섰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얼마 없는데 새로 이사 갈 곳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도연과 미정은 동네 뒷산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길은 두 사람이 결혼 초부터 함께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길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산책로의 풍경도 달라졌지만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모습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산책로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가을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 산책로는 온통 빨강과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걸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공사 시작하면 우리 어디로 가나? 걱정을 흘리듯 묻는 도연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지, 새로운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연은 늘 그런 걱정들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두려웠습니다. 익숙한 것들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큰 돈 못 받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죠.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삶에 대한 기대를 접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답은 뻔했으니까요. 미정과 대화를 나누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대화가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노부부였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팽팽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말은 주고받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 관계였죠.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도연과의 결혼 생활 40년 동안 누적된 불만을 마음속 깊이 숨겨왔습니다. 결혼 초부터 도연은 미정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자가 무슨 그런 생각을 하냐는 식의 말들이 미정을 억눌렀습니다. 미정은 참았습니다. 그 시절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5년 전 일은 미정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5년 전 미정은 조그만 카페를 열고 싶었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었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내리고 그런 작은 행복을 꿈꿨습니다. 돈도 조금씩 모았고 장소도 알아봤습니다. 동네 상가에 괜찮은 자리가 나왔고 계약금만 넣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도연에게 말했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카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연의 반응을 기대하며 준비해온 계획서까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카페야? 집에서나 살림해. 그 말 한마디에 미정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도연은 무심코 한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미정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미정은 도연에게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미정은 우연히 도연의 비밀 통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금액을 보고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 몰래 이렇게 돈을 모아뒀어? 미정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왔는데 도연은 혼자만 돈을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미정 몰래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걸까요?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도연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대화가 점점 줄어든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척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요. 이날도 그저 그런 산책일 줄 알았습니다. 말없이 걷고 집에 돌아가고 또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미정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평온한 척, 괜찮은 척 지내는 게 더 편했으니까요. 산책로 끝자락에 다다를 즈음 미정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연은 조금 뒤처져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걸음이 느려진 도연의 뒷모습을 보며 미정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아침 산책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고 각자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지만 무언가는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연과 미정은 6시에 일어나 간단히 준비를 하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아침 공기는 선선했습니다. 산책로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천천히 걸었고 미정은 그보다 조금 앞서서 걸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대략 서너 발자국 정도였습니다. 예전에는 나란히 걸었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걷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정은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계속 앞으로 걸어가다가 뒤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자 그제야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연이 나무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왜 그래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머리가 어지럽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소에 건강했던 도연이었지만 요즘 들어 가끔 두통을 호소하곤 했습니다. 미정은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연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연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낙엽 위로 도연의 몸이 그대로 쓰러져 내렸습니다. 여보,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급히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미정이 도연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미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미정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119를 눌러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5년 전 일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도연이 차갑게 내뱉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카페야? 집에서나 살림해. 평생 품어온 꿈을 한마디로 짓밟아버렸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미정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방에 혼자 들어가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미정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위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견한 비밀 통장도 떠올랐습니다. 나 몰래 돈을 숨겨놓고 있었던 도연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평생 함께 산다면서 왜 그런 비밀을 만들었을까요? 미정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미정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휴대전화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119를 부르면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나겠지. 미정은 도연을 응시했습니다. 쓰러져 있는 도연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습니다. 분노, 슬픔,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 미정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손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사람 때문에. 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라 산책로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구간은 특히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오래된 동네라 CCTV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미정은 도연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미안해요. 미정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한 발, 두 발 미정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만 고요한 산책로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에게는 한없이 긴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산책로를 벗어나 동네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몇몇 집에서는 아침 식사 준비하는 냄새가 났습니다.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미정은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찬장에서 컵을 꺼내 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컵 밖으로 넘쳤습니다. 물을 마셨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7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다. 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슬픔인지 후회인지 두려움인지 미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전화기를 받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곧 끊어졌습니다. 미정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일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쓰러져 있던 그 모습이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정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도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그날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현관문조차 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도연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누군가 발견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그 자리에 쓰러져 있을까요? 미정은 계속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혹시 경찰차가 오는 건 아닌지, 구급차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닌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동네는 평온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정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목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만 계속 마셨습니다.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평소에는 도연이 텔레비전을 보던 소리, 기침하는 소리,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도연이 쓰러지던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도연의 창백한 얼굴, 떨리던 목소리, 바닥에 쓰러지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야? 미정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정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파리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신문을 가지러 나가려는데 맞은편 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미정 씨.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요? 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미정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신문을 집어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혹시 신문에 도연 이야기가 실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신문 어디에도 그런 기사는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되었습니다. 미정은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야 했습니다. 집에 먹을 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슈퍼 앞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다가가자 한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미정 씨, 남편분은 요즘 안 보이던데 어디 가셨어요? 미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친구 만나러 지방에 좀 다녀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요? 요즘 도연 씨가 산책도 안 나오시길래 어디 편찮으신가 했네요. 아니에요, 건강하세요. 미정은 급히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웃들이 벌써 도연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눈치챈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숨길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들통나는 거 아닐까요? 그날 저녁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경찰서였습니다. 미정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도연 씨 댁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희는 지역 파출소인데요. 남편분이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실종 신고요? 미정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자신이 신고한 것도 아닌데 누가 신고를 한 걸까요? 네, 동네 주민분께서 이틀째 안 보이신다고 신고하셨어요. 혹시 남편분 어디 가신 거 아세요? 미정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친구 만나러 지방에 갔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깜빡했네요.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연락은 되세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가서 연락이 안 돼요. 내일쯤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남편분 돌아오시면 파출소에 한번 들러주시라고 전해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정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 도연이 사라진 걸 신고한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문제가 될 게 분명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두세 번 더 전화를 했습니다. 미정은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갔다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찰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분이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된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연락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친구들이랑 있으면 전화도 잘 안 받고요. 그래도 일주일은 좀 긴데요. 혹시 가신 곳 주소라도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친구 집이라고만 했어요. 경찰은 더 물어볼 게 있는 듯 했지만 결국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요.
그날 밤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이사를 가야겠다고요. 이 동네에 계속 있으면 의심받을 게 뻔했습니다. 다행히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서둘러 상속 문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명의로 된 것들을 자신의 명의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들어둔 보험금도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일정 기간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공식적으로 실종자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산책로는 CCTV가 없는 오래된 구간이었습니다. 경찰은 도연이 혼자 산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말했습니다. 에이, 도연 씨가 혼자 산으로 들어갔나 보지 뭐. 나이 드시면 그럴 수도 있지. 가끔 치매 초기 증상으로 길 잃는 분들 있잖아. 사람들은 그렇게 납득했습니다. 재개발 문제로 동네가 복잡했던 시기라 실종 사건에 크게 관심을 두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나왔고 보험금도 처리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미정은 도시 외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요. 새로운 동네,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정은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미정아, 왜 날 두고 갔어? 미정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새로운 동네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과 보험금 덕분에 노후 대비도 충분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과거를 물어볼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냐는 질문에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정은 서예 교실에도 다니고 가끔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 읽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예전에 꿈꾸던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여전히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목소리 같은 환청이요. 처음엔 매일 밤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요즘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들렸습니다. 미정은 그걸 나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저런 증상이 생기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많은 걸 희석시켰습니다. 처음 몇 달은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도 무뎌졌습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니까요.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선선했습니다. 미정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택배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뭐지? 주문한 것도 없는데. 박스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송장을 확인해 보니 발신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박스였습니다. 누가 장난친 건가? 미정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박스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스 윗면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미정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진에는 응급차가 찍혀 있었습니다. 응급차 문이 열려 있고 들것에 누군가 실려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진이 흑백이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미정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연이라는 것을요. 이게 뭐야?
미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손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당신은 왜 떠났나요? 미정은 사진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구야? 누가 이런 걸?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 그날 자신은 분명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진을 찍은 걸까요? 누가 자신이 떠난 걸 알고 있는 걸까요? 미정은 급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기, 혹시 오늘 우리 집 앞에 누가 왔다 간 거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미정은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그럼 그날 누군가 도연을 발견한 거야? 구급차를 불렀다는 거야? 미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연이 살아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죽었지만 누군가 그 과정을 알고 있다는 건가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도연이 쓰러지던 모습, 자신이 등을 돌리고 떠나던 그 순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미정은 사진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사진 생각만 났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무슨 목적일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미정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문틈으로 밀려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미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천천히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아래로 하얀 봉투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봉투를 밀어넣고 간 것입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 씨 살아 있습니다. 미정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살아있다고? 말도 안 돼. 미정은 급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살폈습니다. 누군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을 봤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계단으로 달려갔지만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아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5년 전 그날 도연은 분명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응급 처치를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다고요? 만약 정말 살아있다면 왜 5년 동안 나타나지 않은 걸까요? 왜 지금 이런 식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걸까요? 미정은 종이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글씨체가 또박또박했습니다. 남자 글씨 같기도 하고 여자 글씨 같기도 했습니다. 누가 이러는 거야?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미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또 무언가 들어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정은 피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문틈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면 5년 전 일이 다시 조사될 게 분명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미정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복도를 계속 감시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어쩌면 그냥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미정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정은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정은 며칠 동안 공포에 떨며 지냈습니다. 문틈으로 또 무언가 들어올까봐, 전화가 또 올까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웃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미정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를 켜놓은 것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정은 깜짝 놀라 전화기를 쳐다봤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모르는 지역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리는 전화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서미정 씨 맞으십니까? 전화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랑또랑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여기는 꽃마을 요양병원입니다. 미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병원이라고요. 환자 한도연님 보호자님 맞으시죠? 미정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이라는 이름을 5년 만에 다시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기, 보호자님? 계세요? 네, 있어요. 환자분이 이제 많이 호전되셔서 퇴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정은 핏기가 가시며 주저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환자분이 5년 동안 여기 계셨는데 이제 거의 회복되셔서 퇴원하실 수 있어요. 내일이나 모레쯤 모시러 와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저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신고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요양병원에 남편을 입원시킨 적이 없어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가 뭔가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여기 기록에 보면 환자를 처음 발견해서 신고한 분이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정은 절규했습니다. 난 신고한 적 없어요. 절대로. 아, 그러시구나. 그럼 누가 신고하신 건지. 잠깐만요.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볼게요. 미정은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확인해 보니까요. 당시 119에 신고하신 분은 따로 계셨던 것 같아요. 근처에 계시던 분이 발견하고 신고하셨대요. 그런데 병원에 오셨을 때 환자분 지갑에서 신분증이 나왔고
보호자 연락처로 부인분 전화번호가 있어서 연락드린 거였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네, 환자분 지금 여기 계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뇌출혈로 위독하셨는데 수술 잘 받으시고 재활도 열심히 하셔서 거의 회복되셨어요.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살아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누가 낸 건가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그것도 특이한 케이스예요. 익명의 후원자분이 대부분 부담해 주셨어요. 정확히는 저희도 누군지 몰라요. 그냥 매달 병원비가 입금되더라고요. 미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군가 도연을 발견해서 신고했고 누군가 병원비를 대신 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 갈게요. 네, 그럼 내일 오시면 되세요. 환자분께도 말씀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다시 살아났다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그 사진은, 그 쪽지는 누가 보낸 거야? 누군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살아있다는 것도 자신이 그날 도연을 두고 갔다는 것도요. 미정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평온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잔뜩 흐렸습니다. 미정의 마음도 그 하늘처럼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도연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밤이 되었습니다. 미정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도연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도연의 병원비를 낸 걸까요?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미정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화장을 해도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도시 외곽에 있었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미정은 한참 동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들어가야 해. 피할 수 없어. 용기를 내어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실에서 한도연이라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해 줬습니다. 3층 2로 호실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2로 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 한도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가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할 수 있어. 들어가자.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미정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예전보다 수척해졌지만 분명 도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미정, 왔구나. 그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정은 병실 문 앞에 선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미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서 있지 말고. 도연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약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자를 끌어다 도연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의 눈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5년 만이네요.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원망하지 않으세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나를 두고 갔지. 난 알고 있었어요. 미정의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돌아서서 가는 걸 봤어요. 쓰러지기 직전까지 의식이 있었거든요. 당신 뒷모습이 보였어요.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근데 이해하려고 했어요. 도연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도 알고 있어요. 특히 5년 전 그 카페 일은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정은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그 일을 준비했는지, 얼마나 설렜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한마디로 짓밟아 버렸죠. 그날 당신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도연이 천천히 미정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그 후로 당신이 변한 거 느꼈어요. 말수가 줄고 웃음이 사라지고 나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면서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어요. 미정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 쓰러졌을 때 당신이 떠나는 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날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정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미움도 사랑도 다 쌓이면 삶의 짐이 되더라고요. 여기 누워 있으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를요. 도연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그냥 당신이 편해지면 됐어요.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요.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미정은 물었습니다. 그날 누가 당신을 발견한 거예요? 동네 노인의 김아저씨였어요. 산책로 아래 평상에서 쉬고 계시다가 나를 발견하셨대요. 바로 119에 신고하셨고요. 그럼 병원비는 누가 낸 거예요?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아저씨였어요. 알고 보니 아저씨가 젊었을 때 사업으로 꽤 성공하신 분이더라고요. 자식들이 다 해외에 살아서 외로우셨대요. 미정은 놀라서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아저씨가 병원에 자주 오셨어요. 면회도 오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마치 자식 돌보듯이요. 그러다가 내 사정을 아시고는 병원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분이 지금도? 아니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저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대요. 내 병원비를 끝까지 책임지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변호사분이 계속 처리해주고 계세요.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도연을 버리고 떠났는데
낯선 사람이 도연을 끝까지 돌봐준 것입니다. 그런데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비밀 통장은 왜 만드신 거예요? 도연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 알고 있었구나. 청소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저는 당신이나 몰래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당신 카페 자금이었어요. 네. 당신이 카페 하고 싶어 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타이밍 봐서 줄 생각이었는데 당신이 먼저 말을 꺼내버렸죠. 미정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반대하신 거예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존심이었어요. 내가 준비한 돈으로 카페를 열게 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먼저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그게 자존심 상했어요. 남자의 어리석은 자존심이요. 미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게 오해였습니다. 모든 게 잘못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후에도 그 돈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김 아저씨한테도 병원 측에도 말했죠. 그건 당신 돈이니까 절대 병원비로 쓰지 말라고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날 버렸는데 당신을 붙잡고 싶지 않았어요. 난 이미 당신한테 충분히 짐이었으니까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누워 있으면서 깨달았어요. 사랑이라는 게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요.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인 것 같았어요. 미정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괜찮아요. 이제는 다 괜찮아요. 도연이 미정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용서하자고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 같아요. 미정은 도연의 손을 꽉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쌓였던 죄책감, 후회, 슬픔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상처들이 천천히 아물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은 병실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런 도연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도연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도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환자분, 약 드실 시간이에요. 도연은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약과 물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약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많이 피곤해 하시니까 오늘은 이만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간호사가 미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정이 일어서려는데 도연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간호사가 나가고 다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도연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 씨, 할 말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미정은 다시 앉았습니다.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쓰러졌을 때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119를 눌러야 한다고 생각했죠. 도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5년 전 카페 일이 떠올랐어요. 당신이 내 꿈을 짓밟았던 그날이요. 그리고 비밀 통장도 생각났어요. 그때는 당신이 나를 배신한 줄 알았거든요.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돌아섰어요. 당신을 그 자리에 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신이 사라지길 바랐어요. 그게 내 진심이었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게 만들려고 했어요. 아니,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내가 저지른 죄예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참 후에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은 슬펐지만 따뜻했습니다. 당신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었어요. 당신이 휴대전화를 꺼내다가 다시 넣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가는 것도요. 그럼 왜 미워하지 않냐고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아내가 날 버리고 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그 생각뿐이었어요.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워 있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당신이 왜 그랬을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건 변명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아니에요. 도연이 미정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살았어요. 40년 동안 쌓인 상처들이 당신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책임은 나한테도 있어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잔인했어요. 미정 씨. 도연이 조용히 미정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끊어줘야 했어요. 우리의 불행한 관계를요. 당신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당신의 꿈을 짓밟았고, 당신의 목소리를 무시했고,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날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거죠. 도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라도 자유로워지길 바랐어요. 나는 여기 누워 있으면서 내 삶을 돌아볼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 때문에 계속 불행할 거잖아요. 미정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자유롭지 않았어요. 5년 동안 매일 밤 당신 목소리가 들렸어요. 환청처럼. 그것 봐요. 당신도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를 놓지 못했던 거예요. 미움으로든 죄책감으로든요. 미정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로 서로를 놓아주자고요. 미움도 죄책감도 후회도 다 내려놓자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를요. 도연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요. 그날 나를 두고 간 것도 신고하지 않은 것도 다요. 그리고 당신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든 것을요. 미정은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난 평생 당신에게 갚지 못할 죄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그냥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는 법도 몰랐고요. 그게 우리의 불행이었어요. 도연은 미정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에요. 늦었지만요. 미정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이해와 용서만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착한 거예요? 착한 게 아니에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모두 내려놓고 싶어요.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싸움도 끝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짜 이별이에요. 미정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 말이 맞아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병실에는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밝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어둠이 걷히고 작은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용서라는 이름의 빛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퇴원을 했습니다. 미정은 도연이 지낼 수 있도록 자신의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주었습니다. 도연은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간단한 일상생활은 혼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미정은 매일 도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청소를 도와주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은 뭘 해드릴까요? 미정이 물으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앉아서 이야기나 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대화들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나눴습니다. 도연은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미정이 병원까지 함께 갔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미정은 복도 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물었습니다. 미정 씨, 카페는 아직도 하고 싶으세요?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만큼 간절하지는 않아요. 왜요? 나이도 들었고 그때의 마음이랑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당신은요? 뭐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나요? 그냥 산책이나 다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정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산책 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씩 연습하면요. 며칠 후 미정은 도연에게 제안했습니다. 산책 나가볼까요? 제가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도연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 근처 작은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원 나무들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도연은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바람도 시원하고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한참을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도 편안했습니다. 벤치가 보이는 곳에서 미정은 휠체어를 멈췄습니다. 나란히 앉아 가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미정 씨, 네, 고마워요. 이렇게 돌봐줘서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의무감으로 하는 건 아니죠?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도연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참 멀리 돌아왔네요. 그러게요. 미정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된 게 다행이에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도연의 재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휠체어 없이도 집안에서는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매일 도연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지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미정은 도연을 위해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편하게 밥 먹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늘 뭔가 긴장되어 있었죠. 이제는 편해요. 당신과 있는 게요.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도연은 이제 지팡이만으로도 꽤 먼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기적 같은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도연이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오늘은 산책로에 가보면 어떨까요?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산책로요? 그곳에요? 네, 그곳이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5년 전 그날의 산책로였습니다. 도연이 쓰러졌던 바로 그곳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제는 괜찮아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옛날 살던 동네로 갔습니다. 재개발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뒷산 산책로는 그대로였습니다. 미정은 도연을 부축하며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였어요. 도연이 어느 지점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5년 전 그가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미안해요. 미정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도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이 한 번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됐죠. 당신 정말 대단해요. 아니에요. 그냥 선택한 거예요. 미워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용서하고 놓아주는 걸요.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천천히 나란히요. 산책로 끝에 다다랐을 때 도연이 말했습니다. 미정 씨, 이제부터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 어때요? 새로 시작이요? 네. 부부로서가 아니라 그냥 서로를 아끼는 사람으로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요. 미정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다시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의 속도에 맞춰서 걸었습니다. 가끔은 멀리 떨어져 걷고 가끔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도 편안했습니다. 이제라도 당신과 이렇게 걸어볼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충분해요. 그걸로 됐어요. 산책로에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5년 전과 비슷한 풍경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불행에서 놓아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로를 용서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늦은 사랑이었고 가장 인간적인 화해였습니다.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습니다. 당신 힘들면 말해요.
쉬었다 가도 돼요. 괜찮아요. 조금 더 걸어볼게요.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천천히 함께요. 산책로 양옆으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봄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도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나온 계절의 아픔을 뒤로하고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산책로 끝에서 미정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기 올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날씨 좋으면 또 와요. 함께요. 좋아요. 함께요. 두 사람은 웃으며 산책로를 내려갔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오랜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